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스킨케어입니다. 저의 세안법부터 스킨케어까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팁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도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안할 때 가장 주의하는 점은 최대한 자극 덜 주기예요. 아무래도 세안 자체가 피부에 꽤 자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로 인한 마찰도 있을 것 같고 또 손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가져다 대기 때문에 자극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자극을 덜 주면서 하는 세안법은 있으니까 꼭 최대한 세안할 때는 자극을 덜 주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선크림 바른 날에도 이중 세안 하시나요? 저도 옛날에는 선크림 정도면 그냥 홈클렌징으로도 충분히 지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중 세안을 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폼클렌징만으로는 선크림을 지워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크림 바른 날도 또 메이크업 한 날에도 꼭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선크림만 바른 날에 사용하는 제품은 마녀공장 퓨어 엔자임 클렌징 워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크림만 바른 날 1차 세안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굉장히 순해서 제가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워터라고 생각을 하면 흔히 솜에다 이렇게 적셔서 딱 토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에 딱 토를 하면 당연히 피부에 자극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흔적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랑을 이렇게 찾아봤을 때 다이소의 버블 메이커를 사용을 하면 자극을 덜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소에서 버블 메이커를 사서 클렌징 워터를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짜면 거품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훨씬 솜으로 했을 때보다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만약에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꼭 이 다이소에서 버블 메이커 사용해서 세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진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 날에는 제가 또 클렌징 로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클렌징 밤, 클렌징 티슈, 워터가 있다고 하지만 로션이 가장 순하다고 해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뉴트로지나 딥클린 클렌징 로션이에요. 제가 많은 제품들 중에서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오일 프리 제품이라서 선택을 했어요. 아무래도 오일이 들어있으면 또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트러블이 일어나지도 않고 순해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1차 세안을 하고 나면 이제 또 다음 이제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세안을 해야 하는데요. 아니면 딱히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날에는 그냥 첫 세안이 되겠죠? 제가 사용하는 클렌징 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매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신기하게 한 제품을 오래 쓰면 조금 피부가 이걸 적응해서 그런지 피부가 안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제품을 몇 개월 쓰다가 피부가 안 좋아진다 싶으면 다음 제품 쓰고 또 안 좋아진다 싶으면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늘 사용하는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일단 하나는 마녀공장 퓨어 딥 클렌징 폼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사 피부염 진단받기 전부터 사용했던 제품인데요. 굉장히 순하고 세안도 잘 돼서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센카 퍼펙트 휩 페이셜 워시 A 이 파란색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순하고 또 세정력이 괜찮아서 또 제가 애정하는 클렌징 폼입니다. 근데 제가 주사 피부염을 진단받았을 초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 클렌징 폼도 자극이 될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자극을 덜 줄 수 있는 게 거품, 버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이소에서 이 버블 메이커를 사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워터 라인이 살짝 그어져 있어요. 여기에 폼 클렌징은 정말 이 정도 조금 넣고 이 워터 솜보다 조금
조금 덜 되게 물을 넣은 다음에 펌핑을 해주면 거품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렇게 얼굴에 도포해서 클렌징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자극이 덜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는 펌핑하는 것도 조금 귀찮고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 초기에 내가 지금 피부가 많이 예민하다 싶은 분들은 이 거품기를 사용해서 세안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세안을 할 때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했던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손에 힘 빼고 세안하기예요. 그리고 또 미온수로 세안하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세안하는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세안 전에 아이 깨끗해를 통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저 정도로 펌핑을 해서 열심히 닦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온수로 얼굴을 살짝 적셔줍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마녀공장 제품이고요. 이 정도 짠 다음에 열심히 손으로 비벼서 거품을 내줍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손의 힘을 쫙 빼고 부드럽게 롤링을 해줘야 한다는 점이에요. 제가 지금은 배속을 해놔서 조금 강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는 손에 힘을 쫙 빼고 부드럽게 롤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롤링이 끝나고 나면 이제 거품을 닦아낼 차례인데요. 이때 역시 중요한 거는 손에 힘을 쫙 빼고 부드럽게 닦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얼굴에 그냥 물을 가져다 댄다는 느낌으로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제가 조금 배속을 해서 그런지 조금 과격하게 닦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손에 힘을 빼고 하셔야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세안한 후에는 따로 수건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극은 좀 줄이고 수분감은 높이려는 효과로 딱히 수건은 사용하고 있진 않은데 저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먼저 사용하는 제품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에센스예요. 제가 처음에는 원래 로션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속건조를 좀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속건조를 잡을 수 있는 물 제형을 찾다 보니까 토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토너에 들어있는 이 알코올 성분은 또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안 들은 이 물 제형의 제품이 뭐 있을까 하다가 이 제품을 찾았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 제형이라 발림성 자체도 굉장히 좋은데 자극도 없고 또 속건조도 확실히 잡아주기 때문에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로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먼저 제가 봄, 가을, 겨울에 사용하는 로션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로션이에요. 저는 진짜로 에스트라 제품을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에스트라 제품들이 제 피부 장벽을 다시 쌓아나가는데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1등 공신 중에도 1등이 이 로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토베리어 하면 제일 유명한 게 크림이잖아요. 근데 저도 크림을 써봤는데 크림은 저한테는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더 가벼운 로션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보습력은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좋고요. 그다음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효과를 느꼈다고 생각한 제품이에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에센스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2병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 로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4병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정말 제가 믿고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제품 역시 여름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거워요. 아무래도 좀 유분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또 역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을 여름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역시 마냥 수분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수분을 채워주면서 피부 장벽을 쌓는데도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 제품 역시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이 에스트라 이 삼총사는 제 피부 스킨케어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제가 진짜 여행 다닐 때도 이렇게 꼭 본품으로 다 들고 다니거든요. 진짜 이 아토베리어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꼭 진짜 피부 장벽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단종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열심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부에 열감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패드도 제가 2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율 어린 쑥 수분 진정 패드예요. 제가 이게 지금 본품을 다 써서 샘플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초록색면 같은 경우에는 좀 진정이 필요한 부위에 또 하얀색 부분 같은 경우는 수분을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양쪽 볼에 올리는데요. 확실히 피부 온도를 내리는데 효과가 있고 또 약간 피부가 안 좋아진다 싶을 때 진정 효과도 있으니까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제가 다 쓰고 또 사용하는 제품은 마녀공장 히터 카밍 에센스 패드예요. 이 제품 역시 반으로 갈라서 제가 양쪽 볼에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역시 뭐 진정 효과도 있고 피부 온도를 내리는데도 효과가 있어서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시트팩 같은 경우도 예전에 주사 피부 진단받기 전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시트팩은 아무래도 조금 얼굴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 패드를 선택을 했어요. 만족감은 최고고요. 근데 저도 이 패드 자체는 주사 피부염 진단받는 초기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혹여나 자극이 될까봐.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섰다 싶을 때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싶은 분들은 이 패드를 사용하시기보다는 목에 얼음팩을 대는 제가 생활습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그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난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패드 사용하시는 거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또 이 스킨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장품 다이어트예요. 저도 옛날에는 피부에 좋은 거 많이 줘야지 하고 스킨 바르고 앰플 바르고 로션 바르고 뭐 수분크림 바르고 이렇게 4-5단계를 거쳤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딱 필요한 한 가지 로션이나 크림만 발라서 보습을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많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봐도 많이 바르는 것보다 차라리 덧 바르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스킨케어 제품을 올리면 오히려 피부가 너무 무겁고 이 흡수도 다 하지 못하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딱 본인에게 맞는 크림 혹은 로션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하나만 바르시고 근데 난 좀 건성이다. 나는 겨울이라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그걸 한 번 더 덧대어서 바르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주사 피부염에 피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능성 화장품 사용하지 않기예요.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뭐 미백 아니면 혹은 주름 이런 개선 기능성 화장품들이 요즘 시중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 기능성 화장품 역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저 역시 주사 피부염 진단받기 전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진단받은 이후에는 딱 에스트라 제품만 사용해서 보습만 해주고 또 피부 장벽을 쌓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피부 장벽이 금방 쌓아 나가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본인 피부가 많이 진정이 되었다 싶고 하나씩 단계별로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는 미백이 중요하다, 나는 주름 개선이 중요하다 싶은 분들은 일단 초창기에는 최대한 보습 위주의 제품들을 발라주시고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섰다 싶을 때 하나씩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으로 바꾸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에스테라 제품을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이거보다 더 잘 맞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제품을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스테라가 굉장히 잘 맞아서 1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킨케어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최대한 자극을 역시 덜 주기 위해서 흡수시키거나 이럴 때 최대한 아기 피부를 다루듯이 살살살 이렇게 흡수시키는 게 저만의 약간 포인트인데요. 이거 역시 제가 스킨케어 하는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가장 먼저 발라주는 제품은 에스트라 에센스입니다. 이 정도 바르고 있고요. 스킨케어 할 때 중요한 점 역시 손에 힘을 쫙 빼고 최대한 자극을 덜 주면서 흡수시켜주는 건데요. 제가 지금 배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톡톡톡톡 흡수시켜줄 때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하는 거 혹시 확인하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세안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을 많이 받아서 얼굴이 붉어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스킨케어 할 때 역시 자극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자극을 덜 주면서 스킨케어를 해주면 이 홍조는 10분 안에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를 거 역시 에스트라의 수딩 크림입니다. 저는 여름에는 크림을 손등에 펴준 다음 손에 묻은 양으로만 보습을 해주는데요. 이렇게만 발라도 보습은 충분히 되고 또 유분은 덜 올라와서 저는 여름마다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같이 건조한 계절에는 펴주는 과정 없이 바로 똥똥똥똥 올려서 바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분크림 역시 손의 힘을 최대한으로 빼서 바르고 있죠. 이렇게 자극을 안 주면서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분크림까지 다 바르고 나면 스킨케어는 어느 정도 끝나갑니다. 그리고 저만의 히든팁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만의 히든팁은 사실 이 립밤이에요. 립밤이라고 하면 입술에 바르는 게 왜 팁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약간 물이 바뀌면 피부가 잘 뒤집어지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예민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한번 여행을 다녀왔는데 입술 주위가 정말 새빨갛게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찾아봤더니 이런 경우에는 보습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립밤을 엄청 위까지 해서 이렇게 막 입술 위까지 해서 발랐는데 신기하게 홍조랑 그 트러블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거 신기하다 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항생제 장기 복용 이후에 없던 모낭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간지럽고 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데다가 이걸 살짝 발라봤더니 신기하게 싹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되게 립밤을 애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썼던 립밤은 캐스키드슨의 이 립밤이에요. 근데 사실 이 립밤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말 알뜰살뜰하게 썼어요. 근데 이 제품을 다시 사려고 봤더니 영국에서 직구를 하거나 제가 직접 가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립밤 하나 사자고 영국을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제품과 가장 비슷한 텍스처를 찾으려고 정말 많은 립밤을 시도해봤는데 매번 실패하다가 마지막으로 찾은 제품이 이 바로 에뛰드 진저 슈가 에센셜 립밤이에요. 보이시죠? 지금 제가 진짜 알뜰하게 쓴 거. 이 제품도 라인이 많아요. 뭐 그냥 립밤도 있고 뭐 슬리핑 마스크인가 어쨌든 그렇게 있는데 이 에센셜 립밤이 저한테는 가장 맞았었고요. 그 텍스처가 제가 이 제품 역시 지금 3번째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진짜 알뜰살뜰하게 쓴 거 보면 제가 얼마나 애용하는지 아실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붉어졌다, 트러블이 간지럽게 올라온다 그 모낭염이 올라온다 싶을 때 이거 바르면 정말 진정 효과를 잘 받는데 제 얼굴 보면 모낭염으로 붉어진 부위들 보이시죠? 이 부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립밤을 짜주고요. 그리고 혹시 립밤 텍스처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어봤어요. 점성이 꽤 높은 제품입니다. 이제 립밤을 모낭염이 난 부위에 콕콕콕콕 올려주는데요. 립밤을 펴줄 때도 최대한 자극이 덜 가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저도 보면 면봉으로 인한 자극으로 좀 붉어졌어요. 근데 이 붉어짐은 금방 진정되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살짝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아무래도 얼굴에 바르는 용이 아니라 입술에 바르는 용으로 나왔고 또한 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용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국소 부위에 먼저 한번 사용해보시고 크게 트러블이 일어나는 게 없고 괜찮다 싶은 분들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혹시나 안 맞는 분들이 계실까봐 꼭 국소주에 먼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스킨케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짜 스킨케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세안법, 뭐 스킨케어 방법, 사용하는 제품들까지. 근데 모든 걸 총 정리를 해보자면 자극 덜 주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사 피부형의 피부는 굉장히 예민하고 지금 상처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을 덜 주면서 세안을 하고 또 스킨케어, 보습을 해서 장벽을 쌓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꼭 소개해드린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느 제품을 사용하시든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자극 덜 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킨케어까지 다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뭐 주사 피부염이 심할 때는 저도 화장을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자극이 너무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섰고 또 화장하는 걸 좋아하고 해서 좀 이렇게 홍조도 잘 가리고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